코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걸 좀 더 활동스럽게 만들어 본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앞서서 진행한 것처럼 애들이랑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발견 못한 부분도 있고 숨어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애들 간의 감상이 저희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함께 느리게 한번 읽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예술이랑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역시 전문가구나 하면서 원래 대충 그렸는데 잘 보이면 굉장히 잘 그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꼈는데 애들은 반듯반듯하고 예뻐야 잘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휘날리는 그림을 보면 그림이 될 수 있구나. 약간 맨날 저 망했어요 하던 애들한테도 이런 것도 그림이야 하고 있고 수채화 기법을 정말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다양하게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활동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반 아이들이 관객이 돼서 이제 사계의 여름에 1, 2, 3학장을 들려주고 관객이 돼서 표현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체 활동으로. 신체 활동으로.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세 악장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좀 나누어서 1악장, 2악장, 3악장을 좀 나누어서 한번 꾸며보게 한 다음에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아까 이제 5선 그려져 있던 그 장면들이 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5선 주구성 여러 애들한테 이제 음악 들려주면서 이거 장면도 같이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선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굵은 선, 가는 선 뭐 다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색깔도 넣어도 좋고. 몇 가지 악기 가져다 놓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지 같이 모든 별로 이제 연습을 해보고 그럼 이 장면은 이런 음악일 것 같아 표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물풍선 놀이를 한번 나가서야죠. 너무 좋죠. 그럼 진짜 여름을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물풍선 놀이 한번 합시다. 우리끼리요? 여기 나가면 되겠는데요? 지금 나가면 바로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 그냥 애들이랑 글쓰기 주제로 여름날의 추억에 대해서 한번 써와라 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은 아이들이 비가 왔을 때 너무 즐겁게 막 비 맞았던 기억을 쓴 애들이 몇 명 있었고 뭐 계곡 물놀이 했던 거 뭐 시골 할머니네 가서 뭐 할머니가 뭐 수박을 썰어주셨는데 엄청 맛있었다 막 이런 되게 전원 생활 도시에서 못 누려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미술 활동을 하려면은 아까 막 물방울 막 튀기고 이런 게 작은 도화지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별이든 아니면은 뭐 같이 좀 공통된 경험을 가진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막 물방울도 자유롭게 막 흩뿌려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미술에서 좀 어느 정도 격식이 갖춰진 뭐 도안을 그려가면서 했던 게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해서 뭐 실은 또 실대로 아까 막 그 꼬불꼬불한 선 했던 것도 막 하면서 좀 자유롭게 미술 활동을 하며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도입으로 각자 여름에 대한 걸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탐구 수업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책을 보니까 탐구 수업의 주제로 쓰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책만 주고 아이들이 직접 탐구할 만한 것들을 소재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관련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과 관련해서도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선의 흐름이라든지, 뭐 소재, 뭐라 그러죠? 표현하는 도구? 용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한참 협력 종합 예술이라는 그 키워드가 엄청 이제 유행처럼 돌아다녔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이 협종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며 말만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맨날 연극하면 협종이냐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냥 이 책 자체가 협력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으며 모든 종류의 표현이 여기 다 들어있는, 주제는 여름이 돼,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름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 있잖아요. 그냥 더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쏟아지는 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라든지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좀 허용되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예술 활동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그게 협력 종합 예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마지막에 그림책으로 표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그 예술 활동으로 해체해 나가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다음에 새롭게 그걸 하나로 묶는 그림책 활동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합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림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묶어내면 하나의 여름의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여름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활동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쿨라인님 생각에 거기 덧붙이면은 대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풍선 넣어서 대사를 더 넣어도 애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연극 기법에 타블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의 장면을 동적으로 이제 팀이 나와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약에 5명의 친구들이 나왔다. 그러면 5명 중에 어떤 애는 배가 되고, 어떤 애는 선장이 되고, 어떤 애는 뭐 그 도시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을 사람만으로 표현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타블로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타블로 처음에 예시를 들 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뭘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머뭇머뭇 하는데, 이 여름이 온다의 장면 자체가 저는 타블로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똑같이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걸 힌트로 얻어서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금방 이 타블로도 기억해내서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감상을 이야기할 때, 예술을 몰라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만약에 그냥 무명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막 선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어른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 넌 참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림은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의 마지막 히트템으로 나아갈 시간이죠. 아유, 저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책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입니다.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알기에 모두의 이 기대되는 표정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 여름이 온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본 한 가지 활동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 책을
정말 거대하게 몇 차시의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고 엄청난 전지에 막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큰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작게 가고 싶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게 약간 여름의 역동성이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림이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다가 너무 티는 네이버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떠요. 근데 그거를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한글인가요, 영어인가요? 영어인데 네. 그냥 단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폰으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린 캐릭터나 그림을 움직이게. 네 맞아요.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맨 위에. 그래서 아이들의 캐릭터가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진짜 그린 거겠죠? 애들이 그린 거 같네요. 이런 캐릭터들을 여름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뭐 여기서 나오는 인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업로드만 하면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가볍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캐릭터를 그려서 네. 하면은 그게 이렇게 움직여요. 네. 움직이는 것처럼 네. 된다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요. 네. 저는 이 책의 제일 앞에 그러니까 이 책이 어쨌든 그림과 뭔가 이게 음악을 같이 하는 띠댕김? 그림책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이 작가의 말이 내가 어릴 적 항상 음악을 켜두신 엄마께 이 말이 저는 되게 딱 맞아요.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 사람이 많이 접해보고 했었던 사람 이게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나 예전에 이런 내 음악 그 여름날에 막 추억을 떠올려. 그랬더니 진짜 비발디의 여름이랑 뭔가가 다 연결이 되네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비발디 사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다 점점 빨라지고 마지막에는 막 휘몰아치는 이게 몰랐으면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연결을 못 시켰을 텐데 이 사람이 음악을 많이 듣고 이런 감수성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여름날의 추억과 좀 결합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한번 저도 우연하게 클래식 공연장을 갔는데 제 뒤에 앉은 어떤 학생이 그게 아마 무슨 사랑을 주제로 했던 음악인 것 같아요. 저도 클래식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거든요. 제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머 쟤는 도대체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랑 내 친구야 쟤 왜 울어? 약간 이랬는데 아마 그 사람도 사랑에 대한 어떤 충분한 감정과 그리고 그 곡을 들으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막 마음이 이렇게 울려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작가도 자신의 이런 음악적인 감수성과 이런 미술적인 감수성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책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작가의 그 어머니에게 그 감사하는 말을 한 항상 음악을 켜두신 어머니께 해서 그래서 이게 참 음악적인 경험도 되게 훌륭하구나. 물론 미술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술이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예술 뭐였었죠? 종합역종. 무슨 예술 있었잖아요. 한예종? 이제 아무 말 바뀌었네. 잘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사의 역할이 결국 그런 쪽으로 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애들한테. 다양한 음악 미술 다 지도하면서 결합할 수 있게끔 또 시각을 넓혀주고 감성을 깊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제 옆옆반 선생님은 항상 아침마다 클래식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KBS
얘기하면 안 되나? K땡S에서 푸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 그날의 날씨에 맞게 아니면 그날의 무슨 뭐 예를 들어 그날이 또 어떤 날이다 뭐 하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음악 클래식을 이렇게 틀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틀어주는 앱인데 그거를 아침마다 항상 틀어놓고 애들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그냥 그 선생님이 좋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분도 좋아하시지만 아이들도 계속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 좀 아이들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책을 보니까 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그림책을 하기 전에 음악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계의 여름을 들려주기 전에 여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계의 여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름 하면은 막 쨍쨍 햇빛 내리 쬐고 뜨겁고 뭐 물놀이 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밝은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계에서의 여름은 사실 우르캉캉 비 오고 약간 듣다가 보면 되게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음악 자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계를 이렇게 들을 때 여름을 제일 안 좋아했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별로 듣는데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봄 같은 거는 되게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름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4개 중에 가장 안 들었던 음악이 사실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여름 중에 어떻게 보면은 화창하고 막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비 오고 막 우르캉캉하니 이런 거에 사실은 그 사계에서 여름은 그쪽에 해당돼서 제가 듣는 것에 조금 불편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여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고 그럼 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여름하면 뭐 비가 생각나는 아이도 있고 뜨거운 태양이 생각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개 들어본 중에 그러면 이제 사계의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면 이 여름 중에 이 사계는 어떤 걸 표현했을 것 같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사계의 그런 것들을 이 작가는 또 어떻게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책과 별개로 이제 사계의 다른 계절들도 우리가 만약에 꾸며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후속 작업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갈까요? 가보자고요. 갈까요? 네, 우리의 하이라이트 오자 토크 시간입니다. 여름이 온다가 하필이면 5글자예요. 그건 빼고 오늘 그림책을 5자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유롱이님은 아까부터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네 사실 내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먼저 하는 게 좋긴 해서 그냥 저는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물풍선 놀이를 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아이들이 꼭 한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물풍선 꿀잼이라고 합니다. 꿀잼이긴 하죠. 네, 아우 그 희열이 정말 그쵸, 네, 그쵸. 어마어마하죠. 네. 저 때문에 이제 양귀비님으로 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음악하고 같이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 책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음악 좀 듣자. 특히 이제 클래식은 네. 사실은 좀 멀게만 느껴져서 안 들었었는데 음악 좀 듣고 좀 교양을 좀 쌓아서 책도 보면서 같이 좀 느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렇게 막 물 가지고 놀았던 게 언젠가 싶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기도 하고 뭔가 코로나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런 여름에 놀았던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여름에 놀자. 여름에 남은 시간 재밌게 놀면 좋겠어요. 방학도 오니까. 와. 저는 여름이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더라. 여름이었다.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우리는이라는 드라마에서 거기서 온 아니었어요? 건가요? 몰라요. 나 봤는데 약간 아련해지는 네, 추억하는 약간 학창 시절 아련해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라 그래서 어, 더 그런 데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마지막 대사가 여름이 왔다로 끝났지만 저는 그걸
혼자서 여름이 없다고 이렇게 잘못 봤거든요. 아, 여름이 이렇게 끝나간 거구나. 뭐 다 있었잖아. 쨍쨍한 거, 뭐 태풍, 폭우 다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해서 저는 여름이었다라고 네,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한계는 없다. 계속 우리 오늘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미술할 때, 음악할 때, 뭔가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 그건 아니야, 틀렸어 라는 말을 왜 할까? 한계가 없다면 표현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계는 없다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름은 너무나 많은 게 공존하잖아요. 무더위와 태풍과 막 더웠다가 또 시원했다가 그래서 막 여름을 겪고 나면 이게 되게 뭔가 확 몰아치고 나서 언제 지나갔지? 꿈처럼 지나갔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그림책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의 꿈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냥 느껴봐. 이 배경이 되는 음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그림책의 특성이 사실은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이 책은. 그리고 음악도 말과 글이 없는 거고 그냥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통과하듯이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남고 그래서 오히려 감동이 커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누구나의 여름 각자의 추억이 있을 텐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혹은 그림이 아름답다라든지 아니면 음악이 너무 좋다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통과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는 초대 고마워. 그러니까 이 책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저도 하나의 관객이 돼서 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름을 유일하게 싫어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4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어디선가 비발디의 사계 여름 악장을 듣게 된다면 이수지님의 그림책이 떠오르지 않을까.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의 색깔이 떠오르고 그때 강아지가 떠오르면서 웃음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름이 온다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